한 변의 길이가 0.1m인 정삼각형 꼭지점에 동일한 점전하가 있을 때 점 A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볼까요? 먼저 쿨롱의 법칙을 이용해 점 B와 C가 각각 점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합니다. 계산하면 3.6N이네요. 이때 정삼각형이므로 두 힘이 이루는 각도는 60도입니다. 따라서 점 A에 작용하는 총 힘은 두 힘 벡터의 합으로 구할 수 있죠. 최종값은 3.6√3N.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기회로에서 전기회로의 도전율에 대응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자기회로와 전기회로의 대응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이 표를 보면 두 회로가 얼마나 닮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기회로의 기전력은 자기회로의 기자력에, 전류는 자속에, 전기저항은 자기저항에 대응됩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도전율은 무엇과 대응될까요? 네, 바로 투자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투자율입니다. 지축 도체에 흐르는 전류와 자속 밀도가 주어졌을 때 도체가 받는 단위 길이당 힘을 구해봅시다. 단위 길이당 힘 F는 전류 I와 자속 밀도 B의 외적입니다. 주어진 값들을 대입해서 계산해볼까요? 먼저 X성분인 Fx는 전류 10G와 Bx인 3X를 외적하여 30Y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Y성분인 Fy는 전류 10G와 바이인 -4Y를 외적하면 40X가 됩니다. 이제 Fx와 Fy를 더하면 전체 힘 F는 40X 더하기 30Y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평행판 커패시터에 유전체를 채웠을 때 유전체 표면에 나타나는 분극 전하량을 묻는 문제네요. 이 문제를 풀려면 분극의 세기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분극의 세기 P는 전속밀도 D와 비유전율 S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걸 전하량 크유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분극 전하량 크유 P는 보시는 것과 같이 정리됩니다. 여기서 크유는 총 전하량, S는 비유전율을 의미하죠. 문제에서 총 전하량 크유는 0.1쿨롬, 비유전율은 10으로 주어졌습니다. 참고로 정전 용량 20마이크로페럿은 함정 카드입니다. 이제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1 빼기 10분의 1에 0.1을 곱해주면 됩니다. 계산하면 0.9 곱하기 0.1이므로 정답은 0.09쿨롬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기회로의 자기저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저항은 공식에서 알 수 있듯이 자로의 길이에 비례하고 투자율과 단면적의 곱에는 반비례합니다. 그렇다면 이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기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다시 공식을 떠올려보면 자기저항은 분모에 있는 투자율에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투자율에 반비례한다는 설명이 맞습니다. 전기기사 필기시험에 자주 나오는 임계 주파수 문제. 변이전류와 전도전류의 크기가 같아지는 주파수를 구하라고 하죠. 공식만 알면 1초 컷인데 유도 과정도 정말 쉬워요. 핵심은 바로 이 두 가지 전류입니다. 먼저 전도 전류 밀도는 시그마 E. 물질 속을 직접 흐르는 전류고요. 변이 전류 밀도는 오메가 입실론 E. 전기장이 변하면서 생기는 전류죠. 문제에서 두 전류의 크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두 식을 그냥 같다고 놓으면 끝. 여기서 오메가는 2파이F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양쪽에 있는 약분해서 없애고 주파수 F에 대해 정리하면 짜잔! 임계 주파수 공식 완성. F는 2파이 입실론 분의 시그마.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환상 솔레노이드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평균 자로의 길이 10cm, 평균 단면적 2제곱센티미터, 자기 인덕턴스는 5.4mH, 철심의 비투자율은 15,000일 때 필요한 코일의 권선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자기 인덕턴스 공식을 활용합니다. L은 L분의 μSn제곱입니다. 여기서 투자율 μ는 진공의 투자율과 비투자율의 곱이죠. 우리가 구하려는 권선수 N에 대해 식을 정리하면 N은 루트 μS분의 LL이 됩니다. 이제 주어진 값들을 기본 단위로 변환하여 대입합니다. 분자에는 인덕턴스 L과 길이 L 값을, 분모에는 투자율 μ와 단면적 S 값을 넣습니다. 이 식을 계산하면 권선수는 약 12회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12입니다. 전기력선의 기본 성질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전기력선은 그 자신만으로 패곡선, 즉 닫힌 고리 모양을 만들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기력선은 항상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요. 만약 전기력선이 닫힌 고리, 즉 패곡선을 이룬다면 출발점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출발점과 도착점의 전위가 같아져 모순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은 혼자서 고리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진공 중에서 점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했다면 저를 따라 차근차근 풀어봐요. 가장 먼저 두 점 사이의 거리 벡터 r을 구합니다. 힘을 받는 점 2, 1에서 힘을 주는 점 1, 3을 빼주면 돼요. 그 다음 거리 벡터의 크기를 구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간단히 루트 5가 나옵니다. 이제 힘의 방향을 알려주는 단위 벡터를 계산할 차례입니다. 거리 벡터를 그 크기로 나누면 끝. 마지막으로 쿨롱의 법칙 정전력 공식에 모두 대입합니다. 전하량 Q1, Q2 거리 R제곱, 그리고 단위 벡터까지 넣고 계산해주면 최종 힘 F가 나옵니다. 자, 그럼 계산한 값과 보기의 답을 비교해볼까요?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정전 용량이 C형인 평행판 공기 커패시터가 있습니다. 두 극판 사이의 극판과 평행하게 절반을 유전체로 채울 때 커패시터의 정전 용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풀이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정전 용량 C형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S로 주어집니다. 유전체를 극판과 평행하게 채우면 두 커패시터의 직렬 연결로 볼 수 있습니다. 공기로 채워진 부분의 정전 용량 C1은 간격이 절반이 되어 EC형가 되고, 유전체로 채워진 부분 C는 E입실로나 C형가 됩니다. 직렬 연결된 커패시터의 합성 정전 용량은 각 정전 용량의 합분의 곱으로 계산합니다. 값을 대입하고 식을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평행판 커패시터의 전속밀도 D와 단위 최적당 에너지 W가 주어졌을 때 유전율을 구하는 문제예요. 이때 꼭 알아야 할 공식. 단위 최적당 에너지 W는 E엡실론분의 D제곱입니다. 우리가 구할 건 유전율이니까 식을 이렇게 바꿔주고요. 이제 문제에 나온 값들을 그대로 대입만 하면 끝. 계산하면 2.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보기에서 찾아보면 정답은 2번이네요. 여기 서로 다른 내압과 정전 용량을 가진 4개의 커패시터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을 높이면 어떤 커패시터가 가장 먼저 파괴될까요?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직렬 연결 시 모든 콘덴서에는 동일한 양의 전하량 Q가 축적됩니다. 따라서 각 콘덴서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전하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Q는 C 곱하기 V. 계산 결과 Q1의 최대 전하량이 2000 마이크로쿨롬으로 가장 작습니다. 이는 회로 전체의 2000 마이크로쿨롬의 전하가 흐르는 순간 첫 번째 콘덴서가 가장 먼저 자신의 한계에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최대 전하량이 가장 작은 1번입니다. 평행판 커패시터 문제입니다. 유전율이 다른 두 유전체가 있고 각 유전체 내부의 전개 1과 2의 관계를 묻고 있네요. 이런 문제의 핵심은 경계면에서 전속밀도 D가 연속이라는 점입니다. 즉 D과 D는 같고 D는 엡실론 2이므로 엡실론 1, 1은 엡실론 2가 됩니다. 문제에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4일은 2가 되고 식을 정리하면 2일은 2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 문제입니다. 반지름이 2m, 권수가 120회일 때 자개의 세기를 30으로 만들려면 몇 암페어의 전류가 필요할까요? 먼저 원형 코일 중심의 자개의 세기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H는 2A분의 NI이고 이 값이 30이 되어야 하죠. 우리가 구하려는 전류 I에 대해 식을 정리하면 I는 N분의 2AH가 됩니다. 이제 주어진 값들을 대입해보면 반지름 A는 2, H는 30권수에는 120이므로 계산하면 120분의 120 즉 1A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1입니다. 동심구형 커패시터 문제 같이 풀어볼까요? 이 문제를 풀려면 동심구형 커패시터의 정전 용량 공식을 알아야 해요. 문제에서 내구의 반지름 A는 5cm,
외구의 반지름 B는 10cm이고 공기로 채워져 있다고 했죠. 이 값들을 미터 단위로 변환해서 공식에 그대로 대입합니다. 분자를 계산하고 분모도 계산해서 나눠주면 결과는 약 1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이 나옵니다.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12승은 단위 피코를 의미하므로 정답은 11.1 피코페럿입니다. 따라서 보기 중 정답은 1번이네요. 와전유손 문제 같이 풀어볼까요? 와전유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바로 공식을 보면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와전유손은 여기 보이는 F 즉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1번 보기 주파수에 비례한다는 틀린 설명이 되는 거죠. 정확히는 제곱에 비례하니까요. 비유전율이 6인 유전체에서 전개의 세기가 10의 4제곱일 때 분극의 세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분극의 세기 P를 구하는 공식은 진공의 유전율 엡실론 제로에 비유전율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다시 전개의 세기 2를 곱해서 구합니다. 주어진 값들을 공식에 대입하면 엡실론 제로는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제곱 비유전율은 6, 전개는 10의 4제곱입니다. 이를 계산하면 36파이분의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서로 다른 유전율을 가진 두 유전체의 경계면 조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알기 위해선 완전 경계 조건 4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경계면에서 전개의 접선 성분은 서로 같습니다. 둘째,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 역시 서로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으로부터 입사각과 굴절각의 관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 전개의 접선 성분과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은 연속이므로 3번과 4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또한 경계면에서 전개와 전속 밀도는 굴절하므로 2번도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두 평행판 축전기의 분극전하 밀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조건은 비유전율 엡실론 R, 전개의 세기는 10kV/m입니다. 먼저 분극전하 밀도는 분극의 세기 P와 같습니다. 분극의 세기 공식은 엡실론 제로 곱하기 괄호 열고 엡실론 R-1 그리고 전개 2를 곱한 값입니다. 이제 각 값을 공식에 대입해 봅시다. 진공의 유전율 엡실론 제로는 36파이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 전개 2는 10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이 값들을 모두 곱해주면 10의 지수끼리 계산되어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남습니다. 따라서 최종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결과를 문제의 보기와 비교해보면 4번 보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도체가 자장 안에서 받는 힘의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F는 BIL 4인 세타. 여기서 F는 힘, B는 자기장의 세기, I는 전류, L은 도선의 길이입니다. 즉 힘 F는 자기장, 전류, 도선 길이에 모두 비례하는 것이죠.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 1번과 2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3번을 보세요. 힘은 도선의 길이에 반비례한다고 되어 있죠? 아니죠. 공식에 따라 정비례합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3번입니다.